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1대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3명으로 결정됐죠. 네, 민주당이 어제 딱 하루 후보 등록을 받았거든요. 모두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3명이고 구도를 좀 살펴보면 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이 비명계로 좀 분류가 되는데 네. 그래서 친명 대 비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뚜렷한 1강 2약으로 평가가 또 되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워낙 좀 강력한 후보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 경선은 1위 싸움보다는 두 비명계 간의 2위 싸움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결국 경선에 불참했어요. 네, 원래는 김두관 전 의원까지 모두 4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제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선 룰 때문이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경선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 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뭐 자세한 민주당 경선 룰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네. 쉽게 말해서 이 경선 룰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경선 불출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도 김 전 의원이 이제 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나 뭐 제3지대 출마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조용한 경선 모드예요. 네, 방금 전 이 김두관 전 의원 불출마나 또 경선 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일정도 뭐 다른 당 안팎의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최근에 보면은 뭐 출마 선언도 동영상으로 했었고 네. 어제도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보통 선거 국면에서는 주자들이 좀 현장을 많이 찾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아직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짜여진 일정 위주로 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좀 주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선 룰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죠. 네, 우선 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민주당 경선 룰은 지난 이제 두 번의 대선은 이제 지난 두 번은 같은 방식으로 치렀는데 이번에는 좀 변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경된 룰이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즉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를 하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그 응답은 배제되게 되는 그런 네.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자들은 앞으로 2주간 4차례에 걸쳐서 권역별로 순회 경선에 나서게 되고 이제 여기서 당원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합산해서 오는 27일에 본선에 나와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번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선 룰 변경이 경선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여긴 걸까요?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이 경선 룰 때문에 좀 경선에 뭐 불출마할 수 있다. 김동연 네. 지사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대, 20대 이 두 번의 대선에서는 룰이 어땠냐면 당원들에게 1인 1표씩 주어지고 당연히 그리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참여를 원하면 이제 다 신청을 해서 1인 1표씩을 다 주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의 그때는 이제 개방형 경선으로 좀 평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로 바뀌면서 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맞춘 룰이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김동연 지사도 말씀드린 대로 좀 불출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좀 김두관 전 의원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해서 이번에 3파전이 또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이 다른 경선 후보들도 경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행보를 보면 좀 조용한 경선이다. 네. 뭐 이렇게 평가되듯이 또 경제 민생 행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또 워낙 그 당내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거티브나 좀 공방전을 벌이게 되면은 그 당원들의 그 표심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경제나 정책 쪽으로 이재명 대표도 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좀 해석이 되고요. 어제 김경수 전 지사는 고양시를 찾아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고 김동연 전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또 부품업계 관세 대응 관련해서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근데 어대명 경선이 현실화되면 자칫 경선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뭐 불출마도 많았거든요. 이제 출마가 예상됐던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전 의원, 뭐 이런 대권 주자로 평가됐던 인사들이 결국 불출마를 했는데 뭐 이것도 다 이재명 대표의 좀 벽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네. 또 대선 경선에 사실 3명밖에 안 나온 거는 되게 적게 나온 건데 좀 긴장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딜레마의 모습인데요. 방금 또 그 경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중들은 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위협이 되더라도 100% 이제 완전 국민 경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경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되면 좀 흥행은 되지만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대선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주류 쪽에서 이렇게 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선 11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오늘 8명으로 압축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3강 2중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네, 어제 이제 명단을 공개했을 때 11명이었는데 오늘 8명으로 네. 압축을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8명으로 압축을 한 거고요. 네. 가나다 순으로 좀 보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나 뭐 당내 분위기 이런 걸 살펴봤을 때 3강 2중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3강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2중은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뭐 추론의 좀 영역인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뭐 시시각각 상당히 좀 판세가 변하고 있어서 뭐 5명의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4강전에 누가 들어가냐가 관심이잖아요. 네, 4강전 이게 왜 4강전이 되냐면요. 일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된 거고 네, 8명이 나왔죠. 예, 이제 1차 경선이 치러지는 건데 네. 모두 4명의 후보를 여기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후보를 추리는 방식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가 되는데요. 22일에 그래서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정해지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3강 2중 그래서 2중에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의원 이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있고 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뭐 표가 분산될 것이고 또 상당히 또 5명이 다 접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주자들도 좀 뭐 안심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을 추린 다음에는 룰이 또 변경이 됩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룰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과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2차 경선에서 근데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4명의 그 경선에서 만약에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되게 되고요. 근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위 2인으로 좁혀서 역시 50대 50 이 룰로서 한 명의 본선 진출자를 정하는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되고 지금 뭐 4인 후보가 쟁쟁해서 쟁쟁할 거기 때문에 2인 경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관측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일인데요. 네. 그 바로 전날인 5월 3일에 본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마설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당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덕수 대망론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도 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한 언론에서 이제 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한대행이 불출마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뭐 또 보도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에는 뭐 이재명 전 대표에게 좀 국힘 이제 대선 후보가 크게 뒤지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대행 측근의 워딩이 또 나왔고 또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근데 이 보도 이후에 총리실에서 또 입장문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그 보도 불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총리실에서 또 공지를 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거의 한 줄짜리 공지였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뭐 한대행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승리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불출마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굉장히 애매해서 근데 사실 그냥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밝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저도 실제로 어제 한덕수 대행 아주 가까운 인사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좀 여론의 추이가 앞으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 시나리오는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 이재명 빅텐트 즉 이제 당을 떠나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주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좀 거론되는 거는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겠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뭐 이런 제3지대 주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뭐 즉 결국에는 한 명으로 후보를 좁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국민의힘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명 빅텐트 구상은 14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네.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홍준표 시장이 어제 뭐 좀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고 그 이후로 근데 뭐 김문수 지사나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대부분 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만 봐도 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특별히 또 표 분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프레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계엄과 탄핵 직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그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리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이재명을 막는 선거다. 대통령 이재명을 막는 선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서 구야권 또 진보 진영의 일부까지 힘을 합치게 되면 계엄에 대한 프레임을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중도 확장성에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이 또 공교롭게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네. 인사들인데 이들이 불참하면서 좀 경선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그 탄핵에 좀 반대했던 사람들 위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돼 봤자 좀 중도 확장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장면은 그 오세훈 시장한테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너도 나도 찾아가서 좀 그 오세훈 시장의 좀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이 중도 확장성을 어쨌든 자기가 좀 흡수하려는 이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힘도 지금 뭐 흥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흥행 실패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한덕수 대망론이 그 나오고 있는 것도 좀 그 대선 주자들은 물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선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요. 네. 제3지대 후보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제3지대 후보들에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그 반 이재명 연대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 후보가 가장 먼저 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의 또 당 대표를 지낸 인사기 때문에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이들은 이제 반이재명 연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여기도 지금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한상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 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진보당에서도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지난 9일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경선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당의 대선 경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유승민 후보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안철수 이 두 후보가 탄핵 찬성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사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반탄, 그러니까 탄핵 반대 입장과 탄핵 찬성 입장 강하게 맞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반전이 생긴다면 그 컨벤션 효과가 좀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실제로 좀 분위기가 최근에 당내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끊어내야 된다 이런 탄핵 네. 좀 반대 입장을 냈던 인사들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래서 또 핵심 변수가 윤심, 이른바 윤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민주당 경선에서는 큰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5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얼마나 나올지가 또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